회장의 기념사 내용 중에 제주지부장이 대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이른바 지방 버전인데 아예 역사적 사실조차 다른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가더는 한국 국민들의 친일 청산 요구를 묵살했다. 이승만이 집권해 국군을 창설하던 초대 국군 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국군 참모총장이 모두 다 일제의 빌부터 토벌하던 자가 참모총장이 됐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됐다라고 각 지방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더 센 지방 버전을 들고서 실제로 제주 지부장이 대독을 한 겁니다. 이 연설을 듣고 있었던 원희룡 지사가 준비한 연설 원고를 치우고 즉석에서 이른바 발끈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복회장 김원웅 대신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웅 광복회장님,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지사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분명히 밝힙니다. 비록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진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앞잡이들은 단죄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역사 앞에서 나라를 잃은 주권 없는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받아야 된다.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쪼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게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논란을 정치권에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인 박주민 후보는 논란의 김원웅 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사진을 찍고 김 회장을 두둔하는 발언도 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으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동아일보에서는요, 최근 정당 지지율이 빠진 민주당이 급해진 마음에 다시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친일파와 결탁했고 안익태 선생이 민족 반역자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애국가도 불러서는 안 되고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가르쳐서는 안 되겠네요. 저도 결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음에 우리 아버지 때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 만들었던 대한민국은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그 안에 보면은 초대 합참의장부터 지금 21대 합참의장까지 다 친일파라고 김원웅 광복회장은 거론을 했는데 지방판에 과연 어떤 의식에서 어떤 인식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광복절은 그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고 그날 있어야 되는 대통령 연설이 아마 연초에 있는 연두 연설만큼 비중이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각부처의 자료를 모을 텐데 그러면 김원웅 광복회장이 읽었던 저 원고도 청와대가 미리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검토 안 했으면 그 직무 유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 원고를 읽어보면서 담당자들은 과연 이 원고가 그대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은 생각이고요. 당연히 원희룡 지사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제주는 특히나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이념적인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고 그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치유해오는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쳐왔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다시 국민을 저렇게 갈르려 하고 이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과도하게 내 측면에서만 해석해서 이해하고 국민들을 갈라놓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렇게
반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도 박수를 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원훈 광복회장이 얘기했던 어제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세금 꼬박꼬박 냈고 열심히 공부해왔던 사람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물론 이제 저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던 자리인데 오늘 물론 원희룡 지사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연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야당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서는 친일 청산을 옹호하는 것이냐, 나는 정반대의 시각으로 좀 보도하는 기류도 있거든요. 윤태호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대전 현충원에 계시죠. 독립지사고 아버지가 광복회원이에요. 원래 광복회원은 그 자녀 때까지 당연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본인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광복절 되면 항상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유심히 좀 보는 편인데 저는 어제 저 연설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태 선생 저 과거 석연치 않은 게 있는데 라고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 전체, 북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저기에 이제 해외 외교관들도 있고, 여야 당대표들도 있다면은 조금 더 급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한 6대 4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제 한 8대 2, 9대 1까지 하면은, 그럼 김원웅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회장님 말씀이 그렇게 옳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릴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냐. 이런 반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냐. 저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이 세면은 그것이 그 길이고 반일인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역대 정부 중에서 일본에 대해서 제일 세게 했던 때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정권이에요. 나이 한 40대 되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제 그 역사 교과서 왜곡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형식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일제 학용품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예. 불 지르고 돈 걷어가지고 독립기념관 만들고 또 전봉준 장군 선양 사업한 것도 전두환 정권입니다. 예. 왜냐하면 같은 종씨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 전두환 정부가 그때 했던 것은 자기들의 정통성에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강하게 반일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많이들 봐요. 진보 진영에서도.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냐는 또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는 어제 이제 반기문 총장이 광복절인데 국민들이 분열되는 건 안 좋다. 최근에 이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니까 여권에서 또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게 좀 무슨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서지현 부대.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죠. 어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예. 광복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순국 선열은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대통령을 자유롭게 욕하는데 무엇을 버렸냐? 정말 독집, 아선, 자존심 버리지 못하면서 이 차라리 정치권이 없어졌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도 이제 지인들 하듯이 이게 좀 갈등을 조금 조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은 사실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평가하는 것은 역사학자라든지 국민적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원희룡 제주지사도 그렇지만 그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당시에 반발을 해서 좀 소란을 일으켰는데 저는 주체나 주관은 정부가 하고 지자체가 하지만 저기서 사실 주인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더 배려해야 되는 것은 광복 관련해서 가족을 잃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잃었던 그 계신 분들을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대구에 있잖아요. 민주당에 있으면 다 지자체장, 시장 다 야당입니다. 행사 때 저렇게 축사를 하는 빌미를 가지고 30년 동안 지자체장 야당이 다 해놓고 나서는 문재인 정권 2년이 대한민국 대구 경제를 다 망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동의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국회의원들 제가 찾아갔어요. 의원들 데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다음에는 이런 축사는 좀 자제가 아니고 금지해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셔야지. 저렇게 광복절에 75주년에
지도자, 지자체장이 나서서 저것을 편가르기라고 규정 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 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세요. 근데 광복회장은 그 정치인이 아니니까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하는 건 좀 아니죠. 그런 뭐 그런 면, 그 다음에 그 김원훈 광복회장이 그 어제 현장에서 광복절날 현장에서 읽었던 문, 연설문, 그리고 지방의 배포해서 지방의 각 그 지부장들이 대독했던 얘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광복회원 모두의 생각을 모았던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두 번째, 뭐 연설문이라는 거는 뭐 늘 준비된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복회장의 연설문이 잘못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것도 우리 정치 지도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지금 강복회 회장님을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가 국민 통합으로 나가야 되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친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규정하느냐, 편향됐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사실 강복 회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죠. 국민 통합은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 강복회의 주된 설립 목적 취지가 친일 청산입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수십 년간 친일 청산이 되어야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친일 청산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별다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좀 가격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8.15 광복절날 친일 청산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강복회가 국민 대통합을 해야 될 역할에 있느냐. 이분들은 독립유공자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후손들 장학사업 지원하고 복지사업 지원하고 그 반민족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 예산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친일 청산에 대해서 어느 단체보다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편향됐다라고 보일 정도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 점을 정치권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과 똑같은 잣대로 아니요 이 점만 보고 이 점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통합적인 메시지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 설립 목적과는 또 다른 취지의 비판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나가자면 광복회 이념은 맞지만 75년 동안 친일 이렇게 청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좀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예를 들어 100주년이 되는 25년 이후 전까지는 친일 청산에 대한 의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거고, 좀 아쉬운 부분은 저기서 사실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혀 이제 언급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 10조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광복은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광복은 어렵다. 개인의 행복권을 위해서 더 정부나 노력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쟁이든 여러 가지 논란에 있어서 지금 묻혔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 것이죠. 저도 이제 이재명 부장. 이 생각이 드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회가 과연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의무가 있느냐, 틀린 얘기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친일 청산을 오해 주장이 맞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과연 사실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제 이제 본인이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지방에 보낸 기념사에서 초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의 빌부터 독립금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1대부터 6대까지가 일본 육군 상학과를 나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7대 이제 백성엽 장군이 만주국을 나오기 맞고요. 그리고 실제 육군 사관학교가 생겨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가 생겨서 육군 참모총장을 한 게 19대부터입니다. 예. 그럼 그 전에 물론 일본에 어느 정도의 일본 사관학교 나오기도 했고 일본에 부역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중에는 상당 부분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된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왜 육군 참모총장이 대한민국 육사를 나온 게 19대부터겠습니까? 그때는 대한민국 건국이 안 됐을 때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적인 교육을 받던, 당시만 하더라도 엘리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21대까지 육군 참모총장 모두 독립국을 토벌했던 사람들도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친일 청산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역사적 팩트에 부합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제 과격한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장된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런가 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광복절을 기념하여 메시지를 냈는데 현 정부를 향한 강한 비판이 담겨 있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국가 목표와 유효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념 편향, 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 갈등이 국력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작심 비판을 한 겁니다.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자,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숨긴 발언들이다. 국민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뿐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친일 행정 논란 백선엽 장군을 언급한 것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은 특별한 말씀 없으시다가 최근 들어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도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딱 거꾸로예요. 뒤집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은 전 총장은 나 이제 국가를 걱정해가지고 뭐 이런 말 하는 건데 그러면 저 사람이 이야기한 진위를 봐야지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공론 분열한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윤건영 의원이 지적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김원웅 회장이 말한 거에 대한 지적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광복 회장은 좀 말해도 되고 유엔 전 사무총장 말 안 해도 되는 건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광복절의 모습이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냐. 3년 동안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의 좀 지지도 높고 좀 잘하고 있는데 요즘 봐서 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저거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개인을 떠나서 반기문 같은 분은 사실 뭐 세계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뭐 국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뭐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목소리 내야 되는 것인데 아쉬운 점은 이제 조금 반기문 이제 전 총장이 사실은 환경기후 위원장도 하셨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 수해 관련해서도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금 기상청이 예보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환경이 사실은 경제고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그 전부터 좀 언급을 더 해서 좀 준비하자라는 메시지를 더 넣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자, 광복절과 관련된 논쟁들 정리해드렸습니다.